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뭔가 되게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지금 오늘 이렇게 잠깐 영상을 틀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6개월 후에 한 학기 마치고 나서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내가 꿈꿨던 박사생활과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좀 그런 것들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유튜브를 신경 쓰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밀리다 보니까 제 본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찾아온 영상이 1년이 지난 후 소감이네요. 엄밀히 말해서 1년까지는 안 됐어요. 2학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박사 유학으로 온 박사생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좋기 글쎄요. 그래도 100명, 2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년에 그래도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한국인 박사과정생들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일원으로서 1년 동안 제가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전히 힘들다. 너무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새롭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 다 할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짐과 무게들 다 여기 오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꼭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이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들어왔고 경험한 바로는 그냥 모든 박사과정생들이 좀 아무래도 1년 차에는 많이 스트러글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다들 이제 곧 미국에서 오시게 되실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 우선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조직, 어쨌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혹은 이제 제가 여기 이미 조직이 돼 있고 다른 이제 또 다른 연구 리서치 그룹하고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구야? 그러면 그럼 너는 연구 어떤 거 연구하고 싶어? 너는 무슨 연구해?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물론 알죠.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흥미 분야가 있고 내가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지 알죠.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좀 새길로 빠졌지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넌 무슨 연구해? 이러면 나는 이쪽 연구하고 있어. 뭐 이런 연구했고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코호트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broad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물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앞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physical environment 말고도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유해한 환경 요소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어.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1년 동안 그 연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빈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일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박사과정은 조금 더 일 안에 있는 나는 0.1% 이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나라 법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노인복지법에 관련이 있어. 노인복지법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난 노인복지법에 이런 영역에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런 법에 또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차가 지날수록. 근데 1년차 때, 특히 1학기 때 저희 코드끼리 이제 저희는 해피아워를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때 우리끼리 정말 그거 말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그만 나한테 물어봐라. 나도 아직 모르겠다.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약간 그런 단계?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2학기 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이 돼요. 난 이런 걸 관심 있어 하는구나. 제가 아까 가상현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연구, 혹은 내가 지금 우선은 디벨롭 시켜야 되는 이 연구 과제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관심 있는 것 같고, 이 수업 들으면 이것도 관심이 생기고,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1학기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는 게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지만 여전히 힘들긴 하다. 또 다른 요소로는 아무래도 코스웍을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4과목을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는 아마 5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 2년 차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 따라가는 게 힘들죠. 쉽게 말해서 한 수업당 거의 한 개의 이제 저널에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한 번도 교환학생을 오지 않았거나 이런 스테이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컬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제 영어에 대한 것도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학기 때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학업 어렵고 연구도 어렵고 내 자신도 어렵고 그냥 모든 게 어렵다. 여전히 힘들다. 네. 두 번째. 그렇지만 내려놓으니 훨씬 편하다. 다행이죠. 여기 뭔가 희망적인 게 하나 나와서. 근데 진짜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가을 학기 시작이니까 9월달부터 12월달 초까지 이제 학기를 마치고 12월 초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3주 동안 방을 가졌어요. 그때가 그 업로드 되었던 시점인데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그냥 다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그레이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뭔가 너무 숨가쁜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1학기 때는 잘하려고 했던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영어도 내가 정말 이만큼 말하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말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역사 이런 게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 그 역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시라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런 것들 좀 배경 지식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Great Depression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 이게 뭐지?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영향이 내가 공부하는 이 분야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커넥션을 만들어서 페이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 해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지를 크리티컬하게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왜 배워야지? 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왜 필수인 거지? 그리고 조금은 이 익스피리언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그런 레이시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도 저를 이해할 수 없듯이, 여기서 이미그런트로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저 또한 그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저희는 한 수업당 180분이거든요. 180분 동안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챌린징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잘하고 싶고 앞서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게 지쳤던 거죠. 그렇게 한번 번아웃을 크게 입고 제가 그때 텍사스에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런 되게 막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 되게 일어설 수 없는 힘처럼 느껴졌었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노숙자들이 이해가 된다. 이게 무기력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다. 이런 생각까지 정말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다녔던 대안학교, 제가 중학교를 대안학교 다녔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매년 꿈 이름을 정해요. 본인한테 꿈 이름을 정해요. 근데 제가 그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매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꿈 이름을 짓거든요. 그 차년도에.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내년도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인내하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 형용사가 자꾸 짚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되물었죠. 아니다, 나는 지금 달려야 할 때다. 내가 어떻게 이걸 내려놓냐. 지금 내가 들고 뛰어도 남들보다 늦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내려놓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래 말자. 그냥 어차피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린다는 게 뭐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레퍼런스를 막 찾고 이거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막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았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1학기 때였다면 밤을 새서라도 그냥 찾았을 거예요. 1학기 때는 실제로 밤을 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무슨 뭐 한 개에 뭐가 있다고 밥을 먹어 막 이런 생각. 근데 2학기 때는 그래 밥부터 먹고 오자. 그래 나부터 챙기자.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그 다음날 찾아지고, 예.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으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그냥 내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굳이 나도 이 사람들한테 내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모습만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 그걸 배우고 나니까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름 프로덕티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아, 할만하겠구나. 제가 1학기 때 마치고는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4번의 패닉이 왔어요. 패닉이라 함은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하물며 엄마, 뭐 친한 친구들, 뭐 교회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 울고 나서야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패닉이 4번이 왔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그래, 이 정도 4번 패닉이면 1년이면 8번만 울면 되지 않나. 아, 그럼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 때는 이 학교 때문에 제가 패닉이 와서 울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힘든 일이 있어서 울었던 적은 있지만 내가 뭔가 이걸 못해서 아니면 내가 한 거가 인정을 못 받아서 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마치고 나니까 아, 이것도 할만하다. 아, 이 정도라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영상 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사실은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짐도 지금 아직도 못 싸는데 짐을 싸서 한국에 몰래 들어가요. 네, 가족들 몰래 친척 언니한테만 공개를 해서 언니가 고맙게도 공항까지 나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양재에서 파라티 포유라고 꽃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도 들리고 그리고 엄마가 일하시는 회사에도 깜짝으로 꽃을 들고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친구들 결혼식이 아니라 졸업식을 갔다 와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한국은 가야 되니까 우선 한국까지 잘 도착을 해서 조금 더 영상을 이번 여름방학 때는 좀 찍어볼게요. 제가 한국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틈틈이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PhD 프로그램에 지금 지원하려는 혹은 지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고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혹은 이제 내년도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시고 한국에서 뵈어요. 바이.